메타버스가 뭔지도 몰랐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많았는데요. 이 소설의 맨 처음 메타버스가 언급이 되면서 여기 언급된 20년 전에 30년 전에 언급된 이 그대로 진짜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가 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읽어봤는데 소설은 이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글을 쓰고 어떤 이어폰을 통해서 음향을 듣고 가상 세계를 활주하는 이런 이제 세계들이 그려졌고, 크게는 이 세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에 메타버스를 적용을 한다 그럴 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강하게 갈 것이냐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메타버스 과제를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미리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뭐 이런 상업용 그 공용 메타버스 환경에 가상 병원을 이제 만드신 곳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2D의 형태로 병원에 와서 병원의 프로세스를 보게 하거나 뭐 접수나 안내를 받게 하는 그런 병원들을 가상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오픈하신 것들을 봤습니다. 주로 메타버스 환경에 어떤 것들의 장점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도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이런 미디어 또 가상에 대한 디지털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여러 병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강세로 오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런 디지털 헬스 관계와 그런 이 메타버스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기부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 과제를 시작하면서 요구했던 거는 원격 의료나 뭐 실시간 응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을 메타버스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가상 안에서 사실 대면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세계들, 아까 이제 환자 뭐 피아로 얘기도 하셨지만 가능하면 대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실시간 메타버스 안에서 실시간 응대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의료기기형 소프트웨어 개념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 그거에 대한 여파나 우리가 관리가 하기 되게 어렵고요. 대체로 메타버스 환경에 비대면으로 뭔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교육과 연구 목적이 가장 활용도를 높이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저희가 외국 자료를 이렇게 검색해 보거나 할 때 의료에서 메타버스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예시를 들어온 것도, 사실 요즘 수술이 거의 다 로봇이라던가 복강경을 통해서 하면 벌써 영상과 이제 도구들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한 것, 그리고 영상의학에 대한 것, 재활치료와 관련된 것, 의료교육, 또 환자 교육, 디지털 치료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들, 또 운동에 대한 거, 이게 그 자이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원 환자 가족의 소통, 이런 방향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는 이제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가 이제 주관 기관이 되고 저희는 참여 기관이 되면서 부산대, 칠곡 경북대, 화승 전남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학교 6개의 지역 암센터가 같이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국립암센터와 함께 7개 기관이 이번에 사업의 내용들을 실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HMD를 착용을 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사실 저희가 이제 멀미를 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엔스크린 형태로 타블렛에 미러링이 되는 것을 기획을 했었으나 사실 작년까지는 미러링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장비들, 뭐 홀로렌즈라든가 몇 가지들까지도 다 일단 확보는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으로 가지고 갔고, 저희가 디지포레라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를 운영하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각각
뭐 무선 환경도 다 다르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무선망을 잡는 그 환경들이었고요. 그 이외에 여러 이제 의료진들이 실제 이것을 쓰고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구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TV로 그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미러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뭐 끊어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저희가 4가지 형태의 서브 플랫폼을 구축을 해보면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는 이제 다학제 컨퍼런스용. 그래서 여러 의료 영상이라든가 데이터들을 의료진끼리 또 다른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다이콤 영상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내시경 영상이라던가 환자 그런 아까 PRO는 아니지만 레몬 어플을 통해서 그 블루투스 기계를 통해 IoT 정보들, 생체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았고, 장로 환자 케어 관련된 플랫폼은 이제 저희가 심평원하고 이제 재택의료 관련된 거를 수가를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장로 환자 교육용 그리고 장로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의료진 교육용 플랫폼 2가지를 이제 이 환자 케어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자 돌봄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힐링 캠핑 개념으로 여러 이렇게 동물이라던가 뭐 불을 뭐 별똥별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의 그 놀이적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네 번째가 전문 인력 실습 훈련 플랫폼인데, 이거는 다학제랑은 달리 이제 대규모 강의 대신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영상 상영이라던가 PPT 뭐 상영이라던가 뭐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VR 영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사실 이제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하는 국가암관리 사업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가장 문제가 이제 호스피스 전문 인력들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근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대면 특히 환자 가정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정 방문을 대체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범적인 적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게 기능을 보면은 일단 CT를 띄어서 그 3차원으로 다시 만드는 부분, 그리고 AR로 그 장기를 이제 보통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장기 모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360도를 돌리거나 장기를 분해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웹에 있는 그 영상을 불러서 웹 브라우징을 그 안에서 검색을 다시 해보거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내시경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또 환자의 검사 수치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로 환자 교육용인데, 장로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여기 주머니를 차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한번 배우고 가지만 집에서 그걸 가지고 기본 70%가 6, 7개월을 이제 사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교체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붙이는 순서가 어떻고 기본적 장르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게임과 Q&A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뭐 이런 걸 꾸며보거나 자기 사진 같은 걸 올려볼 수도 있고, 가족이나던가 이제 뭐 돌봄을 하는 자원봉사자나 이제 상담사랑 같이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 훈련을 위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호스피스와 관련된 게 이제 VR 영상을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강의와 영상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다양한 곳에서 동시 접속으로 이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하였고, 실제 이 과정이 원래는 한 2시간짜리 과정인데 이제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 2시간 동안 이 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저희도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희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큘러스 2를 통해서 HMD 글라스랑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운영자 한 명이 저렇게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이런 영상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참관인이 돼서 자기가 이 공간 안에서 위치나 이제 장소들을 바꿀 수 있고,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동시 접속자 수가 16명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중에 작은 플랫폼이고, 말을 하는 것을 줌처럼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컨트롤 하시는 분이 질문하겠다고 손을 들거나 하면 저희가 그분에게 발언권을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시범적으로 환자의 그 IoT 장비랑 연결돼서 그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을 이제 이 공간 안으로 불러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이콤 영상을 가지고 영상 처리를 통해 그 옆에서 이제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영상을 올릴 때는 일단 영상의학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치우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라던가 디지털 병리 사진이나 영상들을 같이 이 공간에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학제 진료를 할 때 4명, 뭐 5명 이상의 이제 다른 전문가 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요거를 진행을 같이 하고, 저희 병원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같이 이 환경에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의 양성 교육이고,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 방문 간호사 양성을 위한 이제 의료진 교육이고, 이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까지 다 들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렇게 그 영상을 보여주자면 저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호스피스 영상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검진 사업에서 사실 내시경 소독 교육이라던가 유방 촬영과 관련된 또 검진 질 향상 교육들을 진행하는 게 VR 영상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업에서도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게 이 플랫폼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영상 목록 같은 거를 이제 주간에 뭐 이렇게 뭐 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휴식 공간도 좀 해드리니까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루 관련해서 교육하는 곳이고요. 장루 공간은 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장루를 이제 주머니를 바꾸거나 교체할 때 쓸 수 있는 물품 리스트를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커저를 갖다 놓으면 이제 이거는 환자가 직접 컨트롤링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붙이는지 이거는 이제 간호사 교육에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장루의 보통 형태가 5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 주머니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고, 이거에는 음성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따라서 가면서 요걸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게 환자들 심심할 때, 특히 이제 원래는 아이들 목적으로 했는데 소아과 선생님은 또 이게 디지털 중독 같은 걸 또 우려하셔서 아이들에게는 잘 못 썼고요. 일단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보고 뭐 움직여 보면서 여러 이 상황을 한번 좀 재미로 심신 안정에 좀 활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특성과 이걸 보건의료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 폐쇄망으로 이제 이 가상 공간을 만들었고, 겨우 저희가 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을 익명화 처리한 파일을 좀 아까 유출이라고 하셨나요? 반출해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띄워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환자 그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점은 이제 EMR하고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그 데이터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여기 플랫폼에 연결하면 환자 거를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드백을 주거나 모니터링 체계로 이게 들어간다면 결국 알람 시스템이 같이 가져야 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의료진에 어떻게 이걸 커뮤니케이션 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AI 챗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 같고, 일치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의료 현장과 이게 맞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서비스 절차나 보건의료 체계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를 봐야지 되고, 접근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장비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핸드폰만 해도 노인층에서는 7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MD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병원도 매우 소수여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이 장비의 접근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게 이제 엔스크린 형태로 핸드폰이나 타블렛에서도 미러링이 돼서 이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 이제 경제적 기능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많고, 이게 보상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수가로 적용하는 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바우처나 이제 요즘에 보면은 건보에서도 그 건강 관리를 하면은 이제 그 바우처를 주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하고 좀 연결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 다음에 복지부 기금 사업으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지금 12개 지역암센터에 요 장비를 좀 보급하는 부분과 이런 다학제 컨퍼런스나 그 환자용 장로 개발도 어플과 좀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돌봄 콘텐츠도 VR 영상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 전문 인력 실습도 다른 암관리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올해부터 시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게 XR이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통합 플랫폼 안에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지역암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적어도 이제 국립대병원과 그 12개 지역암센터에서는 요거를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메타버스 뭐 저희 기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다른 기관에서도 되게 관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뭐 원격 의료라든지 실시간 서비스는 메타버스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그 투어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 외에 그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의료진의 협진 같은 내용 말고 원내 내원객이라든지 뭐 환자라든지를 위해서 좀 펑셔널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를 하려면 센서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장비를 환자가 착용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 아바타가 움직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려면 솔직히 집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센서가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운동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자이로라든가 이런 센서가 있는 곳에서 적절히 하고 있는가를 이제 하게 하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 부분 아니면은 교육 부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는 이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암 환자들 같은 경우 다양한 이제 지금 장르도 그렇지만 여러 카테터라든가 집에서 관리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가상 체험, 뭐 수술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까 CCTV만으로는 사실 환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게 될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가상 공간 안에 체험을 하는 그런 식의 방향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원격 진료를 이 안에서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그 접근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